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10일, 오늘의 파워시황, 월요일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 얼굴이 안 나오죠. 너무 추워서 집에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가끔, 좀 게을러지면 그냥,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는 점, 얼굴은 똑같습니다. 그냥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를 시작하는 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못하네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추세를 좀 저항을 돌파할까 싶었더니 저항을 돌파 못합니다. 다시 내려오고 있죠. 미국에도 지난번처럼 이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관건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계속 또 나오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한 번만 출렁출렁 거리게 되면 국내 증시도 거의 지난번에서 이제 연휴 사이에 나왔던 충격을 그대로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도 지수상으로는 묵직하지 않을까, 그 관련된 쪽들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또 2,500, 2,490 안쪽까지 또 좀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또 얼만큼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잘 드라이브를 운전을 잘 해가는지 그게 한번 일단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일단 보시고요.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날 끝났던 내용들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다 우르르 이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뭐 발표됐던 지표 고용보고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동업자 고용자 수가 14만 3천 건 나왔죠. 예상 한 15만 건 대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래도 꺾였다. 이제 20만 건 밑으로 내려간다. 라는 쪽인데 이거는 뭐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비동업자 고용주 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약간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나왔던 수치 실업률은 4.1에서 4.0 그리고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 같은 경우도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만 보고 또 결정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쪽에서 그냥 여기서 나오는 흐름들 보고는 매크로 지표들이죠. 그러니까 달러나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안 좋은 지표 나와서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갈까 싶었더니 아니네요. 달러는 다시 108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덱스 기준으로 금리는 다시 4.5대 근접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또 좀 떨어지기 시작하나 싶었더니 다시 올라가네 라는 쪽에서 조금 이제 부담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중요한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 심리 지수죠. 이게 71에서 67.8 안 좋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동안 그래도 좀 견인했었던 쪽들이 미국에서는 소매 쪽과 서비스업, 그러니까 약간 소비는 그래도 괜찮게 버티고 있었다는 쪽들인데 요게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쪽들은 약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들이네요. 그게 좀 지난 데이터랑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즉 물가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쪽들이 다시 이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쫙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1년짜리도 그렇고 단기 쪽이 좀 더 많이 올라오네요. 이런 쪽에 대한 부담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그게 컸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마디. 그래서 상호 무역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이게 이제 상호 무역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상호 무역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관세를 정해놨는데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과 미국이 수출할 그러니까 그 상대국 A라는 나라 쪽에서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은 관세가 생각보다 낮고 이 나라는 높고 그럼 이거 불평등 아니냐라는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불평등이 있는 나라 있으면은 상호 무역 조건에 따라서 우리 너네가 올린 만큼 관세 그대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조건들 중에 하나죠.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미국 대비에 그러니까 약간 불공정하게 들어와 있는 관세 흐름들이 나와 있다라는 국가들은 일단은 좀 눈여겨보겠다라는 쪽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의 편의에 의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쳤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온 그 물가나 여러 가지 우리의 효용을 위해서 약간 낮췄던 물가를, 낮췄던 관세를 이걸 다시 올리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품목들이나 흐름들은 영향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번, 이 상호무역과 관련된 상호무역법, 이쪽에 대한 우려감들이죠.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 기회에 그냥 일단 보편 관세 그냥 쫙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걱정이 좀 커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거기다가 매크로 지표는 다시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나왔네요. 요거는 다음 주 이제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쯤에서 발표 나오는 거 봐야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우려감들,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 시장 영향 받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반등하는 이런 과정 쪽에서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우려감이죠. 게다가 한국 증시는 또 월요일 날에 악몽들이 좀 있어요. 월요일에 악몽.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미니 옵션이 있다 보니까 그 전쯤에 외국인들이 약간 선물 옵션, 특히 선물 쪽으로 약간 이거 보시면 또 매도로가 자리 잡죠. 이런 쪽으로 나와서 또 눌러버리고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 자기네 또 챙겨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거 좀 없앱시다 제발. 이거 미니 옵션 가지고도 시장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이거를 한국 시장에서 또 그대로 놓다니 좀 짜증나는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 수급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 쪽에서 우려가 다시 커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시장이 좀 흔들흔들 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10일에서 11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에서 수요일이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사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일단 우려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밀리는 과정들인데, 한국은 먼저 빠졌다가 이제 버티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눌렸다가 또 빠르게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되나. 요때 그래서 큰 거 별로 없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또 다시 반등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염두를 하시되 대응하는 것은 약간 또 현금 없이 그냥 막 베팅을 하기는 좀 그렇죠.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우려감은 남아있다, 지지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또 이제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막 섹터 그리고 종목 장세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위축돼도 약간 시장은 너무 지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런 섹터와 종목적으로 계속 강화되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렇다고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가지고는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많이 오른 종목들 빼고 나머지가 이제 또 우리도 그런 수혜 하면서 이제 또 돌아가는 섹터와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 또 이제 아마 이런 때 또 이틀간 또 보편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관세 때문에 좀 하락하는 종목들 나온다. 그러면 좀 대응은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경계감은 같게 그래도 지금은 섹터 종목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일단 이번 주도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적어도 한 시장이 약할 때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종목들 한번 볼까요? 뭐 다 빠졌기 때문에 아마존마저도 실적은 괜찮았지만 일단 가이던스가 좀 약했는데, 가이던스가 약했던 얘기는 일단 환율 얘기가 좀 합니다. 달러 강세가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튼 가이던스가 약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살짝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수급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AMD나 나머지 TSMC, 마이크론 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빠졌던 것들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고, 테슬라가 한 3% 빠졌네요. 지금 일단 약간 지지권이 중요한 지지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탈합니다. 반등시도 하다가 쭉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빨리 추세가 좀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 주가도 중요한 자리 쪽에서 지금 요 자리죠. 지금 370달러대 요 정도쯤은 사봐도 되는 자리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툭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지지권 요 정도 안쪽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자리나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나왔던 자리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한 350달러 전후까지도 좀 일단은 염두를 하고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판매 데이터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나온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테슬라 좋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좀 그냥 막 에라이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항상 테슬라에는 긍정적인 주가의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저점 매수를 확 할 단계는 아닙니다. 조금씩 이제 지지권 만들어가는 거 보면서 조금씩 늘려갈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서, 생각보다 또 제일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 쪽에서 다음 지지권을 확인해가는 과정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나이키도 시티가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또 주가 밀리고, 그런 쪽에서 뭐 제대로 지난 번에는 뭐 그렇게 반응을 했던 종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중국 관련된 쪽들은 요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오히려 미국과의 이제 관세 전쟁이나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또 견제는 계속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알리바바 강합니다. 그리고 또 판도도 뭐 직능값도 여기서 이제 면세 $800 이하 면세 관련된 쪽에서 이거를
다시 폐지하고 세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쪽들의 것들을 일단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면세 폐지하지 않는다니까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힘을 실으면서 오히려 뭐 판도더나 뭐 이런 종목들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시소 게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보는 뭐 코덱스, 항생테크, 이 ETF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또 미국 쪽의 기술주들, 미국의 기술주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서 이쪽이 때리기가 강화되는데 이게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는, 그러니까 즉 뒤에는 누가 있다, 중국 정부가 있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도 같이 또 비교해 보면서 기술주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양자 컴퓨터 이쪽은 또 뭐 재미없었네요. 별로 재미가 없었고, 거기다가 인투이티브 머신 이쪽도 또 하락했고, 거기다가 또 그냥 우주 관련된 쪽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기술주 관련된 쪽들은 전부 다 좀 힘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그러면은 또 지금은 일단 이번 주 또 월요일 날은 항상 또 체크하는 게 저희 일정과 관련된 쪽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뭐 잡아볼 게 없나라는 것들을 찾아보는 또 시간입니다. 예, 또 저희 월요일 파워시황의 핵심. 네. 월요일 날 오늘 나올 뉴스 중에 하나들이 이제 이런 것들 있죠.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이게 지난번에는 한국에서도 열렸고 이게 4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쪽에서 관련된 AI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이번에는 과기부 장관하고 네이버가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어떤 쪽으로 얘기 나오는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한국은 지금까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만약에 AI가 지금 가성비 높은 AI가 활용된다라고 하면 누구겠느냐,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힘을 낼지 않을까. 어차피 AI가 붙은 섹터들, 지금 뭐 AI가 듀얼비드에서 나오는 뭐 소프트웨어나 로봇 이런 쪽으로 좀 확산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있었을 때 반응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은 이제 일부 미국의 상품 에너지 쪽들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리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쪽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국정협의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반도체 특별법 같은 뭐 추경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요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한국과 UAE 연합훈련합니다. 방산 쪽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이런 쪽들 좋으네 라고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두루룩 나와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지금 볼까요? 지금 CJ제일야당 일단 요거 음식료 요즘 업종들의 실적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이 나올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ST팜 이것도 바이오 쪽에서 실적 변화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항공주 쪽에서 두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 관심 많은 뭐 두산방켓 아니면 APR 이런 것도 실적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게임 쪽인데, 그나마 게임 쪽에서 지금 주가는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런 쪽에 변화가 한번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요즘 주가 괜찮은 월마트와 함께, 그리고 또 맥도날드, 약간 소비단의 유통 소비 요단에 대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날부터는 미국의 큰 행사죠. 슈퍼볼. 트럼프가 집권, 미국 대통령으로는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한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냥 그렇다. 그렇게 위협해놓고 자기들은 거기 가서 축제 벌이고 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입니다. MSCI 분기 리뷰가 이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11개만 편출 예상되어 있는데, 혹시나 편입될 종목이 어떤 게 들어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들어가나? 뭐 이런 쪽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 뭐 LG 넥스원? 뭐 아니면 몇몇 종목들이 언급이 되는데, 편입될 확률이 이번에는 많이 적다라는 쪽에서 봐야 될 거고, 편출되다 보니까 빠지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이 비중이 다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아마 현대로템이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11월 달이었나? 7월 달이었나? 하여튼 그때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부과가 된다는 쪽들도 보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또 편입되는 종목들 있게 되면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연준의장 상원 방기통화정책회의에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얘기 뻔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트럼프 행정부는 부글부글 하겠죠. 우리 말을 안 듣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요르단 국왕이 회동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지구를 우리가 소유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약간 좀 험악한 얘기 나오고 있죠. 가자 지구 주민을 계속 막자 싸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점령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은 아마 우리 쪽으로 넘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가자 지구 주민을 아랍권 국가로 이주시킨다라고 하는데 주변 국가 이집트나 또 하나 어디 있죠? 뭐 그 주변 국가들은 거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이렇게 만나면서 요르단 쪽으로 뭐 어떻게 저쪽에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좀 반발이 중동 국가 쪽에서 많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계의 중심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서울 컨퍼런스 연결되다 보니까 또 AI 관련된 행사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풍산 어제 보니까 그 지금 매크로 지표는 다시 올라갔는데 구리는 갑자기 또 빡 뛰더라고요. 구리 가격들이. 그래서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풍산 실적 잘 나오게 되면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풍산대 변화 일단 좀 체크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ISC 실적 발표하고 에코프로 그룹들 실적 발표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대감이 없는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불씨를 살릴 만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아마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거는 그 같아요. 어차피 작년부터 비상경영 들어왔었고 거기다가 자금 아직 리파이낸싱 관련된 쪽들을 많이 좀 필요로 할 겁니다. 이 회사가 그런 쪽에서 얼마큼 원활하게 잘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사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좀 요즘 뜨거운 SKC 실적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획들 그 유리기판과 관련된 계획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걸출한 스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합니다. 이거와 함께 나오는 변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앞으로 또 현대로템 실적 발표하고 쭉 움직였습니다. 방산 쪽들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방산 쪽들도 지금 다 대기하고 있고 다음을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눈길을 가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쪽에서 NC소프트 게임주들도 실적 발표가 들어옵니다. 전혀 기대감이 없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에 그래도 변화가 들어올 수 있을지 그냥 기대감이긴 하겠지만 그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크래프톤까지 실적 발표가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것들 일단 보시는데 실적은 기대할 게 없지만 그래도 올해 스케줄 그러니까 나올 스케줄과 함께 AI를 우리도 적용해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보여주게 되면 게임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만 코카콜라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입니다. 종목이 하나가 IST 이름도 어렵네요. ISTE 근데 영어로 쓰면 안 될까요? 이거를 왜 죄송합니다. TE 이렇게 이런 회사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그리고 뭐 약간 좀 전공정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70% 수소 에너지 한다. 아직 뭐 부각을 강하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또 성과 나오는 거 보고 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CPI 발표되죠? 1월달에 미국의 CPI 이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CPI는 살짝 올라갈 걸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그 반영이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유가가 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또 부정적이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날 또 나오는 게 대만의 TSMC 수요일날 TSMC가 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미국에서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왜 미국에서 하느냐 보여주기식이죠. 우리 미국에서 얼만큼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니네한테 그렇게 쪽쪽 빨아먹는 그런 기업 아니다라는 쪽에 대한 이해와 아니면 미국 투자에 대한 얘기들 요거 조금 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TSMC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는 또 위기와 기회가 다 되니까요. TSMC가 저렇게 나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요거는 또 볼만합니다. 일렉스 코리아라고 해서 국내 최대 전기산업 분야의 국제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전력기기, 전선, 뭐 변압기, 송배전 뭐 이런 모든 섹터들이 다 출동해서 얘가 나오겠죠. 요거랑 스마트 그리드 코리아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또 혹시나 갔는데 거기서 쇼케이스장에서 뭐 앞으로 뭐 실적이나 전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플랫폼 엔터 쪽에 대한 종목들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숲 이런 쪽들 실적 발표가 되고요. 또 웹젠, 네오이즈, 위메이드 다 게임 쪽이죠.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SK텔레콤 실적 발표, 특히 SK텔레콤이 이번에 SK그룹 쪽으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을 담당하는 첫 발을 SK텔레콤 주축으로 SK그룹도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AI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모멘텀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러면 SK그룹이 투자한 로봇 회사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 동방 메디컬, 이름 자체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나죠. 예, 레트로한 느낌이 나고요. 한방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한방침 부학컵, 네, 이런 쪽들인데 이게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미용 의료기기 쪽이 또 있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특이한 종목도 상장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도 이제 들어옵니다. 네. 미국에 또 12일 날은, 수요일 날은 CPI, 13일 날은 PPI 발표가 될 것 같고, 또 트럼프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 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정상회담 뒤로 이제 각국과 함께 쭉 이제 정상회담들이 들어가는데, 트럼프가 요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느낌 보니까 인도 쪽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를 잘 공급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밀어줬는데 너희들 이거 뭐냐, 이미 불법 이민자 얘기부터 조금 더 인도가 해줘야 될 것들을 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겠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날 보니까 또 솔트룩스가 공개하는 게 그 루시아죠. 예, 이거 유명한 모델, 이 루시아를 공개하면서 강점이, 이쪽에 강점이 있대요. LLM 쪽이 법률, 의료, 제조, 교육 쪽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걸 대비로 요거 챗GPT 대비해서 20분의 1 수준의 비용이다. 이거 우리 거의 뭐 딥시크 아니냐, 이런 쪽으로 뭐 약간 얘기가 좀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갔다가 지금 이제 차익매물 맞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턴하는지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이날 또 발표가 되는 실적 쪽에서는 체크할 게 이거 같습니다. 카카오죠. 카카오 실적, 오래된 전망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젤 실적도 보셔야 될 것 같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계속 주춤주춤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두산로보틱스 시장에서 관심 많겠죠. 그 밖에 또 그 정도네요. 그 정도까지 보시고, 넷마블 정도까지 실적 부분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날 발표되는 거 요거 봐셔야 되겠죠. 어메트, 예, 애플라이드 모터리얼즈, 이거 실적 발표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변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일입니다. 이날은 요 기업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름 테라퓨틱이죠. 예, 신규 상장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또 상장이 되는 것 같은데, DA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C라고 아시죠? 양체 접합 물질, 그다음 TPD라고 해서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이 융합돼서 요거를 합치다 보니까 DAC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쪽에 강자로 알려지면서 보니까 백혈병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 뭐 세포폐암 치료제 이런 식으로 또 다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이제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근데 싸진 않아요. 싸게 상장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 봐야 되는데, 첫날은 안 봅니다. 첫날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날부터 혹시나 2, 3일 날째 되는부터, 저는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이때부터 변화가 나올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것도 얘기의 흐름에 따라서 소매 판매는 약간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좋은지 그것에 따라서 실적이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기업 재고 정도까지 보시면서 이번 주도 매크로 지표, 또 연준 의장의 얘기들 상당히 많네요. 네,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그런 변화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의 섹터의 흐름들은 어떻게 됐었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개파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묵직하게 시작하겠죠. 묵직하게 시작했다가 그 갭을 다시 채우고 쭉 달려가는지, 그만큼의 시장이 그래도 1, 2, 3월, 그러니까 즉 1분기는 그래도 기술주로는 계속 달릴 거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도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서 스마트폰 판매 회복된다 라는 쪽에서 의외로 뭐 네페스, 아크 이런 것들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약간 또 칩셋 미디어, 예, 이런 것들도 올라오는데, 칩셋 미디어는 추세 좋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예전에 강했던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뭐 요런 텔레칩스, 이랬던 그 팹리스 회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그냥 한 번 더 시세가 좀 더 나오는지 좀 더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은 뭐 많이 올랐는데, 시메스 클로봇 이런 쪽은 이제 로봇 쪽에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들이 더 강하다라는 쪽들로 보여줄 것 같고, 그런 쪽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들은 또 이번 주에서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재건 쪽에 관련된 쪽에서 푸틴과 진짜
회담을 해서 성과를 내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 보니까 계속 시장은 강하네요. 그쪽에서 건설기계, 전진건설 로봇 그냥 또 쭉 달려서 상한가까지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진건설 로봇은 보유예수 29일인가부터 나옵니다. 보유예수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미리 쭉 당겨놓고 보유예수 때문에 또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오르게 되면 끊었다가 다시 보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고 농기계 쪽도 다시 돌아가네요. TYM 이런 것들 강한 것 같고요. 자율주행도 이걸 잘 해석하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그냥 단순히 전기차 아닙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AI가 결합돼서 AI가 움직이게 되면서 로봇의 몸을 움직인다든가 그리고 또 그 밖에 모빌리티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어떤 이동체 모두에도 자율주행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카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라이다, 센서 모든 것들이 다 부각되겠죠. 즉 카메라 종목들도 서서히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OS랩 만도, HL 만도, SOS랩은 라이다가 단순하게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들어가면서 로봇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같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신고가 쪽은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신고가는 올해 신고가입니다. 2025년 신고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 동진세미킴 이게 뭐 이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올해 중에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지금 증권주가 좀 강하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좀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 그 무거운 삼성전기까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관 매수입니다. 기관 매수가 계속 끌고 가는지 왠지 사기는 좀 그래요.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것들 혹시나 쭉 움직여서 팔 수 있는 자리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 현대로템 강하다 보니까 S&D 다이내믹스 와우 아주 다이내믹하죠. 이런 것들 쭉 올라오는 게 이 두 개는 일단 방산 쪽에 종목들이 연결되는 모습들로 확산되다 보니까 방산도 지금 여전히 한국 쪽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무기들이죠. 가성비 높은 레거시 무기들 이거는 한국도 잘한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수급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그냥 약간 종목 섹터 쪽에 강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뭐 피팅 밸브 쪽 약해도 성광밴드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매수 들어와도 급하게 안 사게 되면은 계속 좀 조정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여전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 관련된 쪽에서 자유로운 섹터를 찾는다. 엔터도 그렇게 연결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리는 계속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관련된 쪽에 모듈, 장비 이런 쪽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심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종목 쪽에서 다른 것들보다 KCC 이렇게 무거운 것도 사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합니다. OCI 홀딩스도 차트 나쁘지 않은데 기관들은 계속 관심이 있다. 이런 쪽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HT 현대건설기계 이것도 저는 그냥 차라리 재건 쪽이라고 하게 되면 건설기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개 팍 들고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IT 쪽 대주전자재료 와우 이거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시간으로도 강했는데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지금 HK 이노엔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도 이번 주에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4.5 이상으로만 팍 튀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강하게 튀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하향 안정되는 기조로 보고 바이오 쪽들은 계속 챙겨보는 게 좋겠다. HK 이노엔이라든가 그리고 또 종목 쪽에서 보니까 ST팜 이런 것도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고요. 그런 쪽에서 계속 시장은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유리기판 쪽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죠. 다른 쪽인데 그래도 급하게 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쪽에서 사모펀드가 사는 쪽은 캠트로닉스를 사고 있다라는 쪽인데 가다가 쭉 밀렸긴 하지만 또 자리 잡으면 여전히 돌아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비전과 또 한미반도체 얘기 많이 물어보시고 관심 높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없는 쪽에서 SK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발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반도체만 들어왔다가 하나비전 쪽으로 좀 들어오게 열어놓고 싶겠죠. 왜냐면 단독 밴더가 아니라 밴더를 한두 개 더 열어놓는다. 그러면 하나비전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막 바닥에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크게 영향은 물론 이제 뭐 소송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골치 아픈 일들 들어가겠다는 쪽들은 이어지는데 SK 입장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둘 다 납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쭉 들어오게 되면은 저항이 좀 들어올 것 같고 지금부터 저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박스권 하단부를 깼다 보니까 밑으로 출렁오게 되면
여기 또 저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둘 다 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지권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비전은 지금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한비전은 밑으로 빠지게 되면 지지를 받겠죠. 이런 과정 쪽에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모펀드가 계속 하나비전을 몰아간다. 그럼 수급의 힘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아유 샀는데 팔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규정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사는 종목 중에서 건설주를 좀 사네요. DLENC 같은 종목들도 사고 있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틀째. 네, 그런 것들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종목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로를 참 오랜만에 매수하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온칩스, 이런 테스, 동진세미캠, 약간 반도체 쪽을 좀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 하는 쪽에서 이것도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아마 시장에선 갭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 좀 부담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오늘 미니옵션 만기일과 맞아서 외국인들 포지션 따라서 또 출렁일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급하게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오면 어떡하나 또 고생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오히려 흔들리게 되면 그 먼저 트럼프의 압박, 특별 무슨 담화, 특별 이슈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한번 좀 우려감을 맞췄다가 다시 우려감이 그렇게 심한 거 아니네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딱 나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너무 그냥 그렇게 떨고 싶지는 않고요.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1기 때? 그래서 2기 때도 똑같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다시 그 이벤트 끝난 다음에 변화를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아지겠다는 관점 쪽에서 그런 시소 게임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출발은 섹터 종목 중심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이 강한데 그런 쪽에서 이것도 뭐 당연히 시작하고 우르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어떤 변화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역시 섹터와 종목 찾아서 매매하는 게 역시 2월달도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크게 악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코스닥 쪽에서 좀 자리 체크하고 종목 해결해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추울 것 같습니다. 장 춥고 분위기도 약간 좀 썰렁하겠지만 그래도 종목의 힘으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파워시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